예, 안녕하세요. 포프입니다. 오늘은 단기 기억력, 장기 기억력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물론 제가 이 부분에 저명한 교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제 어릴 때부터 다양한 거를 이제 기억력에 대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관심 있어 이런저런 책도 읽어보고 뭐 다큐멘터리도 봐보고 아니면 제가 그동안 되게 다양한 기술을 이제 습득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이제 제가 이상한 잡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어떤 것들은 이제 배워놓으면 금방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오래 남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어느 순간에도 계속 쓸 수 있게 훈련이 돼 있고 어떤 것들은 앉아갖고 뭐 좀 오래 있다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들이 기억이 나는 것과 안 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렸을 때는 머리가 더 좋으니까 어렸을 때 이제 기억하고 있는 전화번호 이런 건 안 까먹지만 나이 먹어선 까먹는다 뭐 이런 건 일단 이제 두뇌 능력이 떨어지는 건 빼놓고 그리고 무슨 특정한 질병 때문에 이제 기억력 상실 절대 기억력을 가질 수 없는 그런 경우를 빼놓고 얘기하는 건데 제가 이제 예전에 읽었던 것 중에 되게 재밌었던 비유가 하나가 그거였어요. 제 기억에는 어떤 소설책이었을 수도 있고 어떤 뭐 좀 더 진지한 이 두뇌에 관한 책일 수도 있는데 제가 정확히 출처는 기억이 안 나요. 되게 오래전에 읽은 거라서 그때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말을 했었냐면은 그 장기 기억력이라는 거는 이제 뭐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는 거 같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뭐냐면 이게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게 두뇌 어딘가에 저장이 돼 있는데 저장이 안 돼 있어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저장이 돼 있는데 그거를 곧바로 떠올리지 못하는데 그거와 관련된 이제 색인 번호라는 게 어딘가 이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거나 아니면 그게 자극을 받거나. 그럼 이 색인 번호가 예를 들어서 뭐 가의 3025다. 그러면 그 가의 3025 이제 색인 번호를 꺼내 들면은 거기 책이 있는 거니까 책을 딱 짚고 그럼 여기서 페이지가 530페이지다. 그럼 열면은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장기 기억력을 가져오는 과정이 그런 식으로 이제 도서관에 가서 색인 번호 보고 책 가져와서 이제 페이지 열어봐서 다시 정보를 갖고 오는 과정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맞는 얘기 같긴 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친구들하고 얘기했을 때, 야, 너 뭐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아니 네가 그때 이렇고 했어. 그러면 어떤 때는 그냥 정황상 그렇게 말한 것 같을 경우도 있지만 그걸 말하는 순간 맞아 네가 그때 그 얘기했었지 맞아 아니면 그래 우리 그때 거기 갔었지 그래서 그 뒤에 이게 나온 거구나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고 보면은 이제 저희가 기억하는 건 뭐 하나를 다 기억한다는 게 아니라 그거와 관련된 게 기억이 나면은 거기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또 다른 기억을 끌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건 정말 자주 쓰지 않는 장기 기억은 그렇게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당연히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어요. 완벽하게. 그럼 그거는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는 얘기거든. 아니면 우리가 그거를 연상시키는 뭔가를 찾아내지 못했거나. 그럼 이건 되게 재밌어지는 거. 왜 어떤 거는 장기 기억에 남고 왜 어떤 거는 장기 기억에 남지 않는가. 그리고 어떤 거는 굳이 세 개는 찾지 않아도 곧바로 내 옆에 책이 있듯이 열면 나오는 것처럼 이거 열지 않아도 돼. 그냥 알아. 몇 페이지에 뭐 있어. 이런 식으로 아는 게 있는 반면에 어떤 거는 왜 아닌가. 이런 생각도 솔직히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 생각이 그냥 뭐 결과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뭐냐면 둘, 둘 중에 전 하나라고 봐요. 언제나. 어쨌든 장기 기억으로 어떤 형태로 남는 게 그게 완벽히 능숙하게 남든 아니면은 한 10분 차저에 나오든 그러니까 아예 사라지지 않는 거는 제 기억엔 언제나 뭐였냐면은 훈련을 계속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코딩 같은 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코딩 같은 게 이제 우리가 치면서 코드 짜면서 이게 폼을 쓸 때 자연적으로 for int i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생각도 안 했는데. 아니면은 다른 단어를 칠 때도 이제 in을 쳐야 되는데 영어로 할 때 언제나 int를 치고 있다거나 이 손가락이 기억을 하는 거죠. in을 치면 t까지 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경우는 말 그대로 반복 합수를 통해서 그냥 그게 이제 몸의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몸이 기억을 하든지 머리가 아니라 그냥 자율 반사신경적으로 기억을 하는 느낌? 그러면 이제 운전하는 것도 비슷하다고 봐요. 운전 처음 할 때 되게 힘들고 제일 힘든 게 솔직히 우회전하는 거거든요. 저기까지 가서
브레이크를 밟은 다음에 기어 변속하고 매뉴얼일 경우에 오른쪽 깜빡이 미리 틀어놔야 되고 오른쪽 이렇게 돌면서 다시 기어 변속하면서 앞으로 나가면서 이제 깜빡이 끄고 이제 엑셀을 밟아야 돼. 엄청나게 많은 스텝이거든.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자동적으로 해요. 물론 그 과정에 이제 사람이 건너는지 안 건너는지도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쪽이 그냥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반복 합수를 통해서 몸에 익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매일매일 쓰는 기술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코딩하는 사람한테 강조를 많이 하는 게 그거잖아요. 특히 예전에 이제 언매니지드 언어, 매니지드 언어 얘기할 때도 야 너네가 1년 정도는 이거 그래도 학교에서 쓰면서 계속 기억에 남겨놔야 된다. 그래야만 나중에 계속 딴 거를 하더라도 이게 있었지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그 뭐랄까 당장은 쓰지 않는 지식이지만 그 지식을 계속 살아있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1년을 못 쓰고 한 6개월, 3개월에 끝나 보이면 이거는 잠깐 했다가 마는 거야. 한마디로 운전면허 따기 위해서 이제 한 뭐 1개월, 2개월, 3개월 빡세게 연습하고 운전면허 딴 다음에 까먹는 거죠. 내년만 돼도 까먹는 거죠. 근데 운전을 한 사람들 한 그래도 길게 한 사람들 있잖아요. 한 5년, 뭐 3년, 4년 한 사람들은 그 뒤에 3, 4년 안 해도 운전은 언제든 할 수 있어요. 그냥 운전해 그래 오케이. 약간 좀 최고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완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거죠. 몸에 배어 있으니까. 똑같은 얘기로 자전거를 이제 두발 자전거를 타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언제라도 두발 자전거를 타요, 사실은. 그걸 두발 자전거 한동안 탄 사람들은. 저도 자전거 어릴 때 되게 힘들게 배우고 누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를 한 그 다음에 5년에 한 번, 두 번 탈까 그래요. 두발 자전거를 처음엔 약간 삐뚤삐뚤하고 뭐 손 놓고 달리기 못하지만 그래도 타고 달릴 수 있죠. 넘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비교를 하면은 매일매일 운전하면서 매일매일 코딩하면서 그 지식을 갖춰놓은 것들은 그냥 장기 기억에서 사라지지도 않고 장기 기억에서 곧바로 꺼낼 수 있는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두뇌에 어딘가 이제 캐시가 있는 거겠죠. 캐시 3메가짜리 있어서 최근에 쓴 3메가 어치 기억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옛날에 자전거 타다가 손 놓은 것들, 뭐 옛날에 뭐 피아노 치다가 손 놓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뒤에 캐시가 아니라 메인 메모리에 갔다가 메인 메모리 이제 4기가에도 안 차갖고 이제 수압 아웃 되면서 하드디스크에 들어간 케이스겠죠. 그럼 가져올 때마다 캐시 찍고 메모리 찍고 하드 찍고 불러와야 되니까 엄청 느려지는 거지. 그래서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럼 완전히 까먹는 건 뭐냐? 저는 그게 정말 언제나 궁금했거든요. 내가 정말 어느 정도 길게 연습한 것들을 완전히 까먹을 수 있을까?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제 기억으로는 이제 머리가 더 나빠지면 그런 건 오겠지만, 그럼 저는 이 개념은 뭐라고 보냐면, 자꾸만 이제 게임 쪽이나 이제 프로그래밍 쪽으로 비유를 대도 되게 웃긴데, 게임을 시작을 해서 이제 새 에피소드로 시작을 했어. 그럼 이제 게임을 막 하다 보면은 뭐 한 5분 플레이면 오토 세이브가 들어오잖아요. 그 오토 세이브가 들어오기 전에 콘솔을 꺼버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장이 안 된 거야. 그러고 이제 다음날 와서 그걸 다시 시작하면은 아이씨 여기 다시 시작해야 되는구나. 그럼 처음 시작부터 다시 또 시작하면은 그 5분짜리는 금방 가거든요. 근데 오토 세이브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그거를 손놨다가 한 달 뒤쯤에 들어오면은 그거를 똑같이 하긴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똑같지 않나. 오토 세이브 기능. 그리고 어쩌면 캐시나 메모리 아니면 거기서 이제 OS에서 하드웨어 스와핑하는 것까지 그게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게 제가 여태까지 언제나 이제 코딩할 때도 주장해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야 폴리글랏 같이 이상한 소리 듣고 엉뚱한 언어 수백 개 만지지 말아라. 일단 네가 잘하는 언어 하나 두 개 잡고 뭐 최소 하나는 있어야죠. 그 다음에 다른 언어를 펼쳐가면서 이거랑 비슷하구나. 요만큼 올리기 저만큼 올리기 해라. 그러면 나중에 장기 기억력이 들어올 때도 뭐가 좋냐면 장기 기억력은 자바가 이렇게 돌았어. 근데 이 다른 언어는 자바에서 요거 하나 달라진 거야. 그럼 기억이 나거든. 근데 그 장기 기억력도 없는 상황에서 전부 다 그냥 메모리에 왕창 올려놓고 저장도 안 한 상태에서 가지고 또 날아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게 자바가 이렇고 C샵이 이렇고 C가 이렇고 다 동시에 다 공부해.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가 어떤지에 대한 확실히 기억에 남고 몸에 밴 게 없기 때문에 다른 것만 기억하면 될 거를 이제 모든 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 파일 저장할 때나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제 내가 파일을 언제나 스냅샷을 전체 다 뭐 기록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바뀐 것만 기록하는 방법이 있고
그럼 어떤 게 더 쉽냐는 거죠. 당연히 바뀐 것만 기억하는 게 쉽거든요. 그리고 어떤 규칙을 외우던 간에 어떤 규칙 하나가 있고 거기에 예외가 한두 가지 있는 게 편한 거지, 이 규칙과 예외가 똑같은 규칙이라고 생각하고 둘 다 따로따로 배우는 것보다는 배우는 건 더 어렵죠. 그래서 똑같은 개념이라고 봐요. 인간은 그럴 수가 없다 어차피.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이제 뭐 장기 교육, 단기 교육 이것도, 단기 기억력도 생각해 보면은 하나를 잘 알수록 다른 거에 대한 장기 기억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거는 어찌 보면은 이제 새로운 이제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내가 기본이 되는 기술을 확실히 잘 알아. 그러면 그거는 이미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중에 거기서 좀 더 발전된 걸 배울 때 발전된 거 요만큼만 어떻게 발전됐고 왜 발전됐는지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기본 로직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도출할 수가 있는 거죠, 위로.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제가 코딩 잘한다 아니면 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엔지니어도 다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기본이 튼실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계속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기반이 탄실하고 그렇게 새로운 걸 배울 때 세상에 새로운 건 없거든 사실. 어느 정도 기본만 잡히면. 그럼 다른 거 한두 개 익히고 그걸 이미 마스터라는 게 되기 때문에 갈수록 이제 배우는 속도도 느는 거죠. 계속. 장기 기억력이 마구마구 늘어나는 거예요. 실제 총량으로 봤을 때는 별로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본 되는 거에다가 델타 몇 개야 추가된 것들. 근데 이 공통되는 부분이 꽤 많기 때문에 델타 플러스 공통된 걸 하나로 뽑고 델타 플러스 다른 델타 플러스 공통된 거 또 하나로 뽑으면 남들이 볼 땐 2배의 지식이거든요. 근데 실제 내가 생각할 땐 1.1배의 지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슷한 것들을 배워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래서 쉽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언어 같은 경우도 뭐 사람들 보통 얘기하잖아. 아 내가 뭐 무슨 이런 언어 할 줄 안다. 근데 이제 코딩 경력은 한 1년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막 언어 10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좀 구란가? 2년 안 되는 사람들이. 보면 저는 걱정이 돼요. 저 중에 과연 제대로 할 줄 아는 언어가 뭐가 있을까?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제가 그런 식으로 따지질 않았기 때문에 한동안 이제 고민을 했어. 아, 내가 그럼 언어를 많이 모르는 게 아닐까? 저도 이제 고민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언어를 제가 아는 걸 쫙 펼쳐봤어요, 사실은. 저는 어디 가서 언어 할 줄 아는 걸 물어보면 보통 2개 아니면 3개 이상 말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뭐 그래픽 쪽 언어는 빼고 그거는 뭐 쉐이더 언어까지 포함할까? 그럼 쉐이더 언어 포함하고 제가 보통 C#하고 C++ 할 줄 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다른 이제 자기들이 다른 언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얘기를 해보면 제가 자바를 더 잘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 자바를 실제 많이 하긴 했어요. 제가 주 언어가 아니었을 뿐이지. 그리고 이제 뭐 스위프트는 내가 별로 안 쓰니까 뭐라고 못하겠다. 그리고 또 무슨 언어들이 있을까? 파이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실은. 제가 그걸로 머신러닝도 엄청 돌렸고 이미지 프로세싱도 엄청 돌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 하는 걸 따지면 또 파이썬 자기가 이제 뭐 되게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저보다 못해요. 이제 전 이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이제 평가가 기준이라고 하죠. 기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내가 더 많은 언어를 한다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흔히 이제 레주메 같은 거 쓸 때, 이력서 쓸 때 내가 이 언어의 마스터다, 전문이다라는 말 쓰면 엄청 까인다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그 회사에 진짜 전문가가 있으면 네가 전문가라고 붙일 정도의 자격이 있는지 보자라고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그냥 실제 쓴 경력이 많지 않으면서 자기가 이 언어를 되게 잘한다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는 일단은 약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자기 기준이 낮은 게 아닌가라고. 그래서 결국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시험 성적을 잘 보기 위해서 벼락치기 해갖고 80점, 90점 받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정말 벼락치고 장기 기억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학교 체계 자체가 그런 장기 기억을 돕기 위해 구조가 안 돼 있고 그냥 막 주먹구구식으로 막 수박 겉핥기식으로 막 수백 개 쳐놓는 그런 학교였다면 저는 그게 남아있기 되게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저도 또 한 번씩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뭐 전에도 말했지만 사회는 굉장히 이제 문의를 믿는 방향으로 열심히 가고 있고 학교도 열심히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 이제 뭐라 그럴까, 뭐 어차피 굶어 죽진 않겠죠 다들. 굶어 죽진 않겠는데 남하고 비교하면서 아, 내가 참 비교적으로 같은 업계 사람들보다 못하는구나, 내가 참 이 나이 먹어서 힘들구나 하는 인구가 더 많아질 거라고는 봐요.
제가 예전에 말했던 코드몽키가 많아질 거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고. 그래서 또 그냥 사담으로 이 얘기를 하면은 이제 제가 말도 안 되게 강남 8학군 출신이에요. 그럼 이제 거기는 교육열이 미친 듯이 높아요. 그럼 옆에 애들은 다 과외를 하고 있고 다 막 비싼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거의 전과목 그런 애들이 있어요. 전부는 아니에요.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비교가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괜히 집에 와서 쟤네들은 과외도 받는데 나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얘기하면은 이제 저희 어머니가 되게 좀 그런 거에서 기준이 제대로 박히셨던 분이었던 게 뭐냐면 이제 만약에 그래갖고 제가 했는데 제가 막 게으러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학원 같은 거 다닐 때도 그러면 곧바로 끊어버리고 다시는 안 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도 이제 뭐 기본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냥 너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교 외에 과외는 없다. 거의 이런 분위기였고 나중에는 이제 당연히 제가 수학을 되게 못하는 때가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거를 이제 학원을 다닌 적이 있고 그리고 과외를 받은 적은 없어요. 뭐 친척이 누가 무슨 학습지를 팔기 위해서 그거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이런 거 빼고 그죠? 그래서 보면은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환경 자체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는 한 학기에 이제 저 고등학교 때 한 학기 한 반에 학생 수가 한 55명 막 그렇게 되던 때예요. 그러면 그 55명에 저는 키가 커서 뒤에 앉지 키수는 안 났나? 잘 기억이 안 난다 그것도. 아닐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상황에서 선생님 저 앞에서 얘기하고 있지. 애들 절반은 신경 안 쓰고 자고 있지. 어떤 선생님은 신경도 안 쓰지. 그럼 그 상황에서 저는 뭐 한 명이 손잡고 이렇게 알려줄 수 없으니까 모든 답을 제가 이제 답을 계속 찾아가야 됐던 과정인 것 같아요. 목표는 일단은 뭐 연세대학 간다는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를 가지게 된 것도 되게 웃기지만 어쨌든 목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가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됐고 제가 집에서는 뭐 학원을 보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성적을 강제로 높일 그런 집안 분위기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 순간이 이제 저는 모든 거를 뭐 나중에 다른 비디오 만들 것 같긴 한데 최대 효율을 높이는 법으로 갔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더 배울 수 있는가. 그리고 이거를 제가 중학교 때는 반에서 중간 정도밖에 못했던 애기 때문에 공부를 잘했던 사람이 아니고 제가 대학을 갔다고 얘기를 했을 때 제 중학교 동기들이 구라치지 말라고 얘기까지 했을 정도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앞으로 내가 대학 가기까지 2년 3년이 남았고 그럼 여기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쌓아 올릴 거냐. 내가 암기력이 딸리는 걸 내가 아니까 이 모든 걸 암기로 3년을 버틸 수는 없고 뭐 어떤 걸 좀 포기하고 어떤 걸 더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특히 혼자 배우는 법을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생활을 돌아보면은 참 힘들었구나는 알겠는데 그냥 나쁘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런 배우는 법을 스스로 배우는 법을 안 게 아닐까 아니면은 주어진 것들을 보고 배우는 걸 배운 게 아닐까. 그리고 그때 느낀 게 교과서, 학교 아니면 그런 그 뭐 문제집도 있잖아요. 되게 잘 돼 있어요, 사실은. 그거 이해만 잘하면 굉장히 많은 걸 얻을 수 있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최대 효율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저희 때는 뭐 당연히 불법이었겠지만 야간 자율학습을 안 하는 애들이 없었어요. 안 하면 선생님들이 팼어요. 선생님들이 부모님 부르고 이제 강제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그러지 않으면 대학 못 간다고.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인 게 뭐냐면 저는 공부할 때 밥심이거든요. 밥을 엄청 먹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거의 100kg였으니까. 그러면 이제 학교 갈 때 이제 워낙 배고프고 잘할 때인데 이제 아침 먹고 일찍 가잖아요. 또 저희는 당연히 영교시 뭐 마이너스 1교시 이런 게 있었어요. 당연히 불법이었겠지 또. 그럼 가서 배고프니까 점심 같은 거 먹고 그럼 도시락을 큰 걸 하나 싸갔어요. 우리 때는 급식도 아니었거든. 그럼 이제 저녁 때 되면 되게 배고파요. 간식 먹어도. 그러면 저는 거기서 뭐 사 먹거나 도시락을 또 하나 먹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맛있는 밥을 먹고 싶어. 그래서 저는 기본 개념이 집에 가서 밥 먹고 집에서 공부하겠다였어요. 그럼 이제 제가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은 제가 고2 때는 성적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고1 때는 이제 올라가는 과정이었고 그럼 이제 공부 잘한다고 하는 놈이 이제 학교에 안 나고 야자를 안 한다 그러면 이게 애들이 안 좋다. 그래서 강제로 남게 하려고 그러고 막 저희 어머니도 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가서 왜요? 그러니까 얘가 야자를 빠지겠다 그런다고 집에 가서 밥 먹고 공부한다고. 저희 어머니가 걔는 그러면 하는 애예요. 그렇게 두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언제나 집에서 밥을 먹고 공부를 했어요. 물론 이제 뭐 제가 뭐 도서관 이런 데를 갈 이유도 없었고 일단은 방이 있었고 방에서 뭐 당연히 공부하는 동안 밖에서 TV 소리 들리고 시끄럽긴 하지만 그냥 라디오 틀어놓고 그냥 공부하면서 이제 라디오 소리는 어느 순간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당연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그 패턴을 고착을 시켰던 것 같아요. 일 끝나래. 학교 끝나면 이제 배가 고프니까 집에 가서 밥을 먹고 공부한다. 아니면은 공부가 좀 안 될 것 같으면 뭐 집에서 이제 농구하는 거는 뭐라고 안 그랬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농구하다가 그럼 선생은 야자 안 하고 집에 가서 공부한다는 놈이 농구한다고 또 와서 쫓아내면 농구 코트가 한 다섯 여섯 개 있었거든. 농구 골대가 그럼 돌아가면서 계속 쫓겨나면서 대여섯 개 다 끝나면 그때 집에 가고 그럼 또 집에 와서 뭐 샤워하고 밥 먹고 공부 몇 시간 하다 자고 언제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가 저는 단순히 그 온도 조절도 잘 안 돼 있고 그 주변에 애들 바글바글거리고 애들 자꾸만 중간에 말 걸고 그런 이제 분위기에서 제가 공부가 잘 될 리가 없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서 제가 얻는 게 없었어요. 누군가 저를 보고 있다 이것밖에 없었는데 저는 이제 누군가 보고 있으면 잘 공부를 못해요. 오히려 냅두면 알아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냥 뭐 학교 공부들 많이 무시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저는 진짜 거의 순수하게 학교 공부만으로 이제 내신과 이제 수능을 끝낸 애였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수학은 못했기 때문에 수학을 중간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학원에서. 그거 하나였고, 그리고 그 수학도 이제 한번 이렇게 올라고 나니까 뭐 고2 지나면 새로운 거 배울 게 없더라고요. 고3 때. 그래서 저희는 고1, 고2 때 수학 끝내고 고3 때는 그냥 반복하는 과정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고1 말부터 고2까지 수학을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 때는 또 본고사가 있었어요. 근데 본고사가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었어요. 저희가 이제 수능 생기고 나서 1년, 2년 뒤였기 때문에 그때 수능 나오고 뭐 수능이 20%였나? 40%였나? 그러니까 수능 내신 그리고 본고사 이렇게 해서 40, 40, 20 뭐 이랬는데 뭐가 40이고 뭐가 20인지 까먹었는데 그래서 수능은 다 그렇게 했는데 본고사는 학교에서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었어요. 학교 교과 과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마지막 고3 가서 본고사 대비로 이제 학원을 다닌 건 있었죠. 그때 학원에 한 반에 한 20명은 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수정이라 가면 너무 비싸니까 그것도 싸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배웠던 이제 논술 쓰는 과정이 재밌었던 게 뭐냐면 대학교 때도 되게 유용을 했고 이 나라 넘어와서 에세이 쓸 때도 거의 비슷한 포맷이었거든요. 되게 유용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직도 제가 글을 쓰거나 남하고 따지거나 이럴 때도 그 과정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잘 배워놓은 거고 그때 배웠던 이제 본고사용 수학과 영어는 뭐 지금 잘하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그때는 전혀 의미가 없었어요. 그때는 뭐 말 그대로 어찌 보면 한 번 쓰고 버린다는 느낌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럼 장기 기억을 못 간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 했던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이제 뭐 저는 프로그래머밖에 모르니까 프로그래머라고 할게요. 프로그래머 쪽으로 이제 먹고 살려면 그 정도의 이제 장기 기억까지는 분명히 올려놔야 돼요. 내 주무기를. 근데 그게 아니라 중구난방적으로 아까 장기 기억 자꾸만 사라지는 것들 두는 건 의미가 없고 그러면 정말 내가 잘하는 거는 손끝 하나 터치라도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게 아닌 것들은 이제 연상 방법을 통해서 금방 다시 가져올 수 있으면 상관이 없다. 근데 그 정도 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훈련이 따라와요. 그냥 학교 하나 나와서 된다?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알았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얘기하다 보면은 자기계발서로 빠지고 있는 포프TV였습니다. 예, 끊겠습니다.